자, 이번에는 국내 개별주로 힘들어하시는 구독자분 댓글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워드 막스를 인용해서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할 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하워드 막스라는 오크트리 투자회사에 200조를 굴리는 사람의 이런 조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 주식 감을 찬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하워드 막스가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꼽힌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이고, 그다음에 200조를 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213조 정확하게는 213조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를 굴리고 있고, 그다음에 막스 회장의 투자 철학을 저거 때때로 발표하는 메모 보고서 있잖아요. 보고서는 워렌 버핏이 메일함에 있으면 그것부터 읽는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명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도 오늘도 감사해요. 저는 ETF도 있지만 국장 개별주,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개별주 때문에 미쳐요. 손실이 웬만해야 손절하고 갈아타기라도 할 텐데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 힐링 여행자 선생님도 말씀하는 것처럼 알턴이라고 하잖아요. 알턴이를 어찌 보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모든 ETF도 다 떨어지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알턴이를 뽑고 오히려 더 튼튼한 이를 거기에 넣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세장을 처음 만나 우리가 지금 공포에 질린 초보 주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그대로 있기가 모두 불안하다면,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물려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이미 사서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대로 있기 불안하시다면 주식을 모두 팔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기보다는 ETF, 상장 주식 펀드죠. ETF죠. 지수 펀드를 포함한 펀드로 돈을 옮겨 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언젠가 회복될 시장에 참가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하락장에서 상승할 때 있잖아요. 뭐 S&P 500이 뭐 연 8%, 그다음에 뭐 나스닥 100이 연 12에서 14% 줬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주는 수익률이 이게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반영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락했을 때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S&P 500이에요. S&P 500 일별 차트로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그다음에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게 코로나 때고, 지금 이때가 지금 오늘 올해 약세장이잖아요. 지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이 쭉 보면은 월봉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 상승량 평균이 8%란 얘기예요. S&P 500이. 근데 이 8% 중에서 등락이 있었죠. 이렇게 코로나도 있었고 지금 약세장도 있었고 이렇게 등락이 있었는데 8%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등락 때 이때 사시면은 이 등락 때 사시면은 결국은 더 많은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S&P 500을 지금 사시면은 더 많은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금 차트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떻게든 시장에는 참여하고 있어야 결국 여러분들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더 많은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 이거를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론적인 부분을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어, 투자는 원래 어렵다. 투자는 원래 어렵다. 그래서 뭐 법률, 의료, 노무 등, 그 다음에 셀프로 이런 것도 셀프로 하지 않듯 경영이나 회계를 모른다면 직접 종목을 고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워드 막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멋진데 같은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성공을 바랄 수는 없다. 이미 주식에 사서 물려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물려있어서 걱정이 되면은 그걸 팔고 ETF를 포함한 펀드로 옮겨서 지금 그 걱정을 없애고 계속 시장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하워드 막스에게 바닥은 어느 시점이냐, 지금 바닥인 거 같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 중시는 하락 중인 사이클 어디쯤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장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고 과하게 낙관하는 고점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두가 시장이 끝났다 좌절하는 저점도 아닌 그 사이 언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특정 자산이 싸다 혹은 비싸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비교적 싼 지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때라고 본다.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엔간하면 지금이 쌀 때니까 바로 그냥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저점 매수로 분할로 들어가라고 하워드 막스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지금 바닥이니 모든 돈을 쏟아붓자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바닥이니 모든 돈을 몰빵해, 이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도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백화점 세일과 유사하다고 하워드 막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할인율이 더 높아질 듯도 하지만 원래보다 싸진 것이 확실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할인율 지금 할인하고 있는데 더 싸질 수도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원래보다 싸진 확실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올 때까지 투자를 멈추겠다는 생각은 최악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지금이 어느 정도 싸질 때니까 그냥 분할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두가, 여기 중요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습니다. 모두의 비관이 극에 달한 바닥에서 매수할 배짱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이거 맞죠? 차이나 전기차 때도 그렇게 빠졌을 때 10,000원대 살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겠죠? 이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식이 싸고 가격이 더 주식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고 주식을 산 다음에 가격이 더 싸지면 좀 더 사는 식으로 투자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립식 분할로 들어가란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 분할로 들어가기에는 적기라는 얘기를 하워드 막스 회장, 200조 이상을 굴리는 펀드 회장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연준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막스 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을 믿지 마라. 그냥 우리의 데이터랑 이런 철학, 그 다음에 직관을 믿고 투자를 해라. 분할로 들어가라, 안전하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더 악화될 거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워드 막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돈을 너무 풀었잖아요. 돈을 너무 풀었고 코로나로 잠들었던 생산 시설이 제때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일터를 떠났죠. 임금 상승을 그에 유발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서 거의 활용 점정을 찍고 있죠. 근데 이러한 원인이 하나둘 해소되고는 있다. 코로나가 점점 해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터로 점점 사람들이 복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돈을 푼 거를 점점 줄이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제 휴전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1년 후쯤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물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워드 막스는 예상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빅테크나 아니면은 주식 하락이 2000년대 닷컴 버블 있잖아요.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니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을 주도한 기술주,
닷컴 거품 때, 닷컴 버블 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많이 투자를 했고 이런 거는 비슷한데, 그리고 기술주가 지금 시장에 뭐 버블이라고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한 거는 닷컴 버블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차이점은 옛날 닷컴 버블은 진짜 매출도 없고 어떤 회사가 매출이 없는 상태로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 회사들이 인터넷이라는 미지의 무언가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맹목적인 믿음만 갖고 큰 손실을 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수익을 낸 지 10년에서 30년씩 강한 회사들이다.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강한 회사다. 돈도 많고. 그다음에 시장 전반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한 회사의 주가가 매우 저렴해지는 때가 온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코카콜라보다 저렴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990년대 말 존재했던 허상뿐인 회사보다 저렴하다는, 그런 거랑 비교할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워드 막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워드 막스는 얘기했고, 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워드 막스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뭐 실적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고 이게 회사도 아니고 뭐 기업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도 이제는 뭐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젊은 세대들은 자기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큰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도 10년 이상 이게 가상화폐를 좀 더 긴 기간으로 보고 가치를 평가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워드 막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개별주, 국내 개별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힘드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나스닥 100이나 S&P 500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ETF로 갈아타셔서 이런 수익을 만회해라. 그런 식으로 하워드 막스도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은 타이밍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다 같이 싸질 때거든요. 싸질 때 이제 바로 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조언은 어드바이스는 하워드 막스나 존 버나드나 비슷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